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단계 25강,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12강입니다. 자, 12강은 이제 자료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료 2의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이 회의록, 저번 시간에도 봤던 회의록인데 이제 다른 내용이겠죠. 그리고 신혼부부 전수자금 대출에 관한 거, 생태 체험여행,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운송약관, 탄소 포인트, 워터파크 이용권, 이렇게 다양한 문제 갖고 주어진 자료를 갖고 그걸 과연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로 제 두 번째니까 별 무리 없이 여러분이 풀 수 있으라고 봐요.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간략히 보시면 다음과 같죠. 이 회의록인데 바로 공공기업 신규 로고 개발,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10일, 그리고 현재 공공기업 기존 로고 도면, 그리고 로고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디자인팀이 ABC가 있고 마케팅팀이 DF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F는 과장으로 출장으로 불참 중에 있고, 여기 이제 목적 있죠. 바로 로고가 낙후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기존 로고 분석 및 소비자 반응 참고, 향후 신규 로고 방향 제시, 그리고 디자인 용역, 그리고 외주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안 작성, 그리고 이 프로젝트 기간이 8월 1일부터 9월 30일, 기존 로고 분석 및 신규 디자인 방향, 장점은 바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데, 단점은 이제 기존 소비층이 아닌 젊은 소비층의 감각과 거리가 있다. 그리고 바로 기존 로고 틀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대 감각의 조화를 필요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게 아니라 어떤 조화로운 그런 식의 새로운 로고를 만든다는 거죠. 신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참고하여 제작할 것. 그리고 팀별 운영 계획, 디자인팀이 외부 디자인 업체를 추리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 디자인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디자인팀과 핵심 부분 디자인팀과 마케팅팀인데, 어떤 일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팀이 어떤 일을 하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디자인팀이 할 만한 일 있고 마케팅팀이 할 만한 일 있죠. 그걸 우리가 구별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팀이 전담하여 신규 로고 제작을 외주하네요. 그리고 신규 로고 후보를 3개까지 제출받을 것.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젝트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합의하에 최종 로고 결정. 디자인 외주 용역 예산은 마케팅이 담당한다.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 담당하는 게 있죠. 외주 용역에 대한 예산은요. 그리고 마케팅의 청년 세대 소비자의 유치 계획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신규 홍보 방안, 최종 로고를 완성한 이후에 홍보팀의 참석을 요청할 것. 다음 회의 일정 2018년 8월 16일. 자, 이런 걸 갖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했다면 그 다음 문제를 보고 이제 이 중에서 맞는 거 틀리는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러네요. 자, F과정은 이제 회의 참석자 명단에 있어서나 출장에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의록의 내용을 보고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 중 적절하게 내용으로 묶인 것은. 자, 이것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도 물어보는데 적절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여기서 이 내용과 이 가나다라 내용이 그 전에 회의록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 한 페이지로 이제 출력했다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본다면 아까 이제 읽은 거에 대한 기억, 아니면 이제 새로 파악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여기 로고를 전면 교체한다. 근데 아까 잠깐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틀렸죠. 아까 봤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대 감각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요 1번은 가는 틀렸어요. 로고 제작은 외부 디자인 업체 담당한다.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몇 개 맞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봐야 돼요. 신규 로고의 최종 결정 과정에 F 과장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다 안 한다 내용은 없지만 참여할 수 있다. 반드시 참여한다 말이 아니니까 참여할 수 있다니까 이건 어떤 여러분이 가능성 있는 거니까 이건 맞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회의에서 8월 16일 F 과장은 홍보팀과 같이 회의한다. 자, F 과정의 문제 아니라 홍보팀 문제인데, 아까 이제 다시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로 최종 로고 완성한 이후 홍보팀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 근데 이것이 8월 16일 날 바로 다음 회의인데, 이것은 최종이기 때문에
최종은 아무래도 9월 30일 이후가 되겠죠. 예, 프로젝트 기간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홍보팀은 로고를 완성한 이후니까 다음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나와 다 이제 답이 3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그전에 우리가 제시했듯이 이 문제는 이걸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는 것도 있겠는데, 아까 요 정도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요 회의록 내용이 많지 않죠. 많지 않으면 이걸 먼저 읽어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많지 않으면 이걸 먼저 읽어보고, 많으면 바로 문제에서 보기 갖고 그걸 찾아 나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그 다음 이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젝트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물어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A 사원은 기존 로그에서 소비자 선호가 높은 특징을 정해요. 외주 요청에 포함시켜서. 이 내용 맞죠? 이 내용 맞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자꾸만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서 아까 ABC는 디자인, ABC 사원은, 그리고 DY는 바로 마케팅이죠. 그래서 그 내용과도 우리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제 로고에 대한 것을 요청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기존 디자인 팀이 맞습니다. 그래서 A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B사원, 프로젝트 기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 일정 안에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야겠어. 자, 이것도 이제 B사원도 아까 보면 이제 이것이 디자인 팀이고, 글쎄 저는 이제 이것이 기간이 빠듯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빠듯한지 안 한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B사원이 이제 이것이 아까 디자인 팀이라는 거, 그리고 디자인 팀이 외주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B도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여기 이제 외부 디자인 업체에 외주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하니까 예산을 준비하겠어. 근데 이제 아까 다시 들어오면, C는 여기 보면 바로 디자인팀 대리죠. 근데 이 예산안에 관한 것은, 여기 말했지만, 이제 예산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예산은 마케팅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려 있는 거죠. 아까 그 얘기는 디자인팀이기 때문에, C는 디자인팀인데, 예산안은 마케팅이 해야 된다. 마케팅 팀이 해야 된단 말이어서 C는 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D사원, 기존 로고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주세요. 로고 제작에 참고해야겠어. D는 누구냐면 이것은 마케팅 팀이죠. 이거 관한 소비자 의견도 이것은 디자인 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려 있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일단 두 개가 틀렸으니까 답은 이제 이것뿐이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내용이 맞나 틀리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이제 어느 팀이 하냐, 아까 일에 대한 분담을 어느 팀이 하냐,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다음은 이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 그리고 대상자가 현재 세대주로서 보증금이 2억 이하, 단 수도권은 3억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은 85평방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그리고 현재 대출 대상자가 세대주거나 또는 세대를 포함한 모든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그리고 대출 신청인 배우자와 소득 합계가 연 6천만 원 이하인 자, 그리고 신혼가구인데 대상이 혼인관계증명상 혼인기간이 5년 이하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로 예정돼 구성된 가구. 자,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가 이제 여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보증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어떤 금리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출 한도가 이제 80% 이하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1.7억, 1억 7천만 원, 이외에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문제를 보는데, 일단 이제 저는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가면서 요 표를 제가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죠. 자,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500만 원. 근데 이건 아까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6천만 원이었고,
이건 5년 차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해당될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 아파트 임대 계약을 차를 계약한 부분. 그리고 여기 서울 경기도 읍면 93평방미터 주택에 신혼집을 꾸리고자 한 예비부. 자, 이것이 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혼 7년 전에 했지만 3년 전. 아까 이제 실제로 이제 혼인 신고상이었기 때문에, 이거 5년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년 전 대출받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올려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부분.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만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나왔던 그 표를 보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문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거와 한 표로, 위에 있는 어떤 요 주어진 조건과 문제를 하나 표로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이 수업을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읽어보면 첫 번째가 연수도 5,500만 원이니까 아까 6천만 원이니까 그 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2년차 부분인데 여기 5년 이내 부분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되는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 보증금이 1억 8천. 1억 8천인데 여기서 2억 이하고 그중에 실제로 보증금은 그렇지 대출만 1억 7천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거기 보면 바로 경기도 읍면에서 전용면적이 93이다. 근데 아까 보면 여기서 서울, 경기, 인천이 3억 이하의 읍면에서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였어요.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것이 100평방미터인데 여기 말한 경기도 읍면 지역이니까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을 수도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조건에 제외된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 이제 결혼 7년이 됐지만 여기 보면 3년 이내지만 혼인 관계 증명서 사항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는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사는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에 2번을 보면 결혼을 준비 중인 A씨 부부는 서울 전용면적 85평방미터. 그럼 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 여기에 따른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연수득이 5,700이다. 이것도 자격이 되는 거죠.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리고 대출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이제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앞에서 80%를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에서. 자, 2억 1천에 80%니까 0.8이죠. 그러니까 8, 8이 16, 1억 6,800. 1억 6,800 요거겠죠? 요 세 개 다 1억 6,800이네요. 그리고 현재 보면 이것이 1억 5천을 초과하니까 1억 5천을 초과하고 요거죠. 그리고 현재 소득이 5,700만이니까 요거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다음 같은 생태 체험 여행에 관한 건데 운영기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발 시간 그리고 도착 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용료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정상가랑 코레일 할인이 나오고 청소년 이상 65세 이상 경로 그리고 장애인 어린이 4세 이하.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서 입장료 그리고 식대는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 가입 같은 거. 그리고 생태 체험 이용자는 국립생태원 입장료 30% 할인된다. 그리고 전화 접수, 온라인 접수. 그리고 취소는 2일 전에 하면 100% 환불. 당일은 환불 불가. 그리고 현장에 당일날 좌석이 남아있는 경우 현장 탑승 가능. 관광객 편의 제공, 생태 관광 안내자 탑승, 홍보물 제공. 그리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복잡하지 않은데, 이따 보면 제가 이 계산 있죠. 이제 이용료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것이 현재 정상가냐 아니면 할인이냐, 그리고 어디에 해당되냐, 이것이 가장 문제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식의 체험 여행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여행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빠져 있다. 그렇죠, 그지? 아까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제 도착 시간, 이용료, 그리고 예약 방법, 그런 것만 있었지, 어떤 경로, 뭐를 어떻게 하는지
시간에 따른 일정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온라인 접수 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됐다. 맞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 대한 전화번호, 그리고 온라인 접수, 그리고 예약 취소에 대한 운행 2일 전에 8시 이전에 100% 환불된다는 내용, 그런 내용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약 없이 운행 당일 현장에서 탑승이 가능하다. 이건 조건은 있었죠. 뭐냐면 당일에 차석이 남을 경우 현장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맞아야 될 겁니다. 약간 이제 우리가 의심이 나면 이제 세모 표시해 놓고 그 다음 문제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여행보험자에 가입하려면 2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근데 여행보험자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2일 전에 해야 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30% 할인된다 그랬으니까 바로 본인은 70% 지불만 하면 된다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옳지 않은 거라서 답이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3번의 1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2번을 보면 이제 아까 예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용료를 구하는 건데, 이 내용은 이제 K의 아내,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 K도 있겠죠. 자녀 2명, 부모님, 동생 가족, 그리고 할머니, 처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 66세, 어머니 나이 64세, 그리고 처제 나이 25세. K 부부 자녀는 8살, 6살이다. 그러니까 8살, 6살이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4세 이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K 동생 부부는 자녀로서 6살, 4살 있다. 그러니까 4살이기 때문에 4살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단 조건 중에 하나가 일행 중 K 동생 가족. 그러니까 K 동생 가족이 이제 K 동생 부부랑 자녀 2명이 코레일 회원이 아니어서 할인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다 코레일 회원이라는 얘기죠. 그걸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겠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K의 아내와 K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원가니까 4,000원이 2명 들어가서 이게 8,000원이 되는 겁니다. 8,000원. 그리고 K의 자녀 2명. K의 자녀는 이제 코레일 회원인데 모두 다 그제 어린이기 때문에 이제 2,500원 2개에서 이것이 5,000원이 되는 겁니다. 5,000원. 그리고 K 부모님. K 부모님은 아까 바로 66세, 64세이기 때문에 한 명은 65세 경로가 되죠. 3,500원. 그리고 경로가 안 되면 4,000원이 되는 겁니다. 3,500원과 4,000원. 그래서 이때 K 부모님은 3,500원과 그 다음에 4,000원이 됩니다. 4,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K 동생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코레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부부는 5,000원에 2명이죠. 그래서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부부는. 그리고 동생의 자는 한 명은 아까 6살, 4살이기 때문에 6살은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정상가가 되기 때문에 3,000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살은 여기 보다시피 무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죠. 자, K 할머니는 아까 부모님이 아까 66세랑 64세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모두 경로가 될 겁니다. 경로가 되니까 이것이 3,500원이죠. 3,500원입니다. K의 처제도 바로 이제 코레일 정상가가 아니라 할인가죠. 아까 동생만 그렇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4,000원이 돼요. 4,000원. 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더하면 답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뭐 1,000자리, 뭐 100자리, 1,000자리랑 100자리도 없으니까 1,000자리만 구하면 되겠죠. 100자리는 있겠네요. 그죠? 이거 100자리가 이제 500원이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500원이 2개 있으니까 일단 500원 나온 건 아니겠네요. 그지? 이건 아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답은 바로 41,000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3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문제 한국철도공사 운송약관 일부거든요. 운임과 요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먼저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2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런 문제는 보통 다 읽고 하지 말고 거꾸로 문제 그리고 보기를 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읽고 이렇게 2페이지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이런 문제인데, 다음 약관을 참고했을 때 참인지 알 수 없는 걸 물어봤죠. 처음에 김 대리는 딸과 아들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승소했다면, 그리고 자녀들의 자석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두 자는 모두 4세 미만이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있겠죠. 그런 내용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항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본다면 이런 얘기가 있겠네요. 여기, 그죠? 승차권을 구입한 13세 이상의 보호자가 함께 여행할 경우 유아에 대해서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 보호자 한 명당 유아 한 명의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보면 13세 이상은 12세 이하랑 한 좌석만 예약하고 두 명이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세가 되면 무리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5살, 6살 되는 애를 안고 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보호자 한 명당 유아 한 명의 운임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항목과 이제 아까 그거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여기서 두 자녀가 모두 4세 미만이다. 4세 미만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5세, 6세라도 바로 이제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이제 뭐 아들과 딸을 자기 무릎에 앉혀서 갈 수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흔히 보잖아. 그런 것이 해당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참지에 알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참지할 수 없죠. 4세 미만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만도 되고 이상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는 일단 답이 되는가. 가가 답이 되면 자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겠죠, 그지? 모두 알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거고 나머지만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찾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가가 되니까 이 나와 마 요 정도만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어떤 보기에서 찾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약관을 다 보지 않으려고 했잖아.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를 보는 겁니다. 자, 나를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박 고객이 승용차의 요금 환불을 현금으로 받지 못했다면 현금으로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로 이제 환불 받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사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로 샀다던가 또는 어떤 할인권을 샀다던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 여기서 바로 여기 10조 운임과 요금의 결제에 관한 게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있네요. 여기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으면 바로 요금을 철도공사에서는 다음 같은 경우, 네, 그 경우가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승차, 그리고 마일리지 포인트, 그리고 후급 결제, 그리고 할인받은 승차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또한 이런 것도,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포인트라든지 뭐 결제, 마일리지로 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옳은 얘기네요, 그죠?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할 필요 없이 이제 나가 옳으니까 이건 답이 안 되고 바만 보면 될 것 같아. 바. 자, 이걸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라는 거죠. 바. 그래서 바는 이 차량은 새마을 승차권을 표시한 열차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했다면 부가 운임을 부담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가 운임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도 보면 아까 이 내용은 없었고 여기 그 다음 내용 있죠. 그 다음 내용에서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가 운임에 대해서 본다면 이런 얘기네요. 여기 승차권을 출발 시간보다 앞뒤 1시간 초과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이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지 0.5배에 해당되는 추가 운임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가 이런 경우 바로 승차 부가 운임을 부담했다 0.5배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니까 이제 답은 이제 우리가 예상했듯이 이제 가가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른 것은 이제 해보지 않았지만 문제 푸는 우리가 요령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가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해보면 모두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제 답이 가 하나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이제 이 약관을 근거로 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아까 이제 마지막 1번에 이제 5번인가 마지막 보기에서 봤듯이 그런 게 있었죠.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할 경우 기존 운임의 몇 배에 해당되는 운임을 추가로 보는가, 추가로 부담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여기 봤던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0.5배에 해당되는 거 있었죠. 0.5배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 승차권에 대한 다른 열차에 대한 경우 한두 시간 초과한 거, 그 다음에 1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2배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철도공사 직원의 승차권 확인할 때 회피 또는 거부할 경우, 다음에 위번조를 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 승차 의도가 판단될 때 운임의 10배, 특히 10배는 이제
승차권 없이 승차 후 승무원에게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역의 승차권을 휴대폰과 모바일로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승차권이 연속되지 않는 두 장의 승차권으로 이제 연속 승차하는 경우. 자, 보니까 이제 아까 마침 읽었던 거, 승차 구간이 연속되지 않는 두 장의 승차권, 이것은 굉장히 큰 부정행위로 일부러 했다고 보고, 이것이 5배가 아니라 10배였죠.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문장이 실제로 주어진 조건이 길었을 때, 그리고 읽어봐야 되는 자료가 많았을 때는 일단 문제랑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푼다.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이었습니다. 이것이 4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자동차의 공회전 발생률을 줄여서 공회전 시 연료 소모량이 적도록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에게 현금처럼 탄소 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걸 주는 어떤 산출 공식과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회전 발생률이 있어요. 전체 주행 시간 중에서 공회전 시간 비율. 그러니까 공회전 시간이 작을수록 주행 시간이 길수록 공회전 발생률은 작겠죠. 그 다음에 공회전 시 연료 소모량. 자, 시간 곱하기 20. 20은 이제 1분에 20만큼의 연료가 든다는 거죠. 20cc만큼 연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전 시간 곱하기 20. 그것이 어떤 공회전 시 연료 소모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가 시험 문제이 운전자가 A, B, C, D가 있고 주행 시간과 거기에 따른 공회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이제 공회전 발생률을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바로 200분의 20이니까 10%, 300분의 15, 30분의 15니까 50%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발생률이 그것이 적으면 많은 포인트를 주는 거고 80 이상은 이제 안 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한 공회전 시 연료 소모량에 대한 구간별 탄소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이제 공회전 시간이 있죠. 거기다 곱하기 여기가 20을 하는 겁니다. 20. 20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연료 소모량이 나오겠죠. 그것도 이제 작으면 100 미만이면 많이 주고 적으면 그지 400 이상이면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갖고 이제 두 가지 계산입니다. 발생률에 대한 계산과 요 계산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인데, 자, 그래서 후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식의 결과랑 그리고 자료, 발생률과 연료 소모량에 대한 것을 요 밑에 표에다 작성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런 얘기죠. 여기 먼저 발생률이기 때문에 발생률은 이것뿐이 이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암산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0%. 이것은 30분의 15니까 여기 50%, 50분의 10이니까 20%죠. 25분의 5니까 20%겠네. 20%. 그 다음에 여기 50, 25니까 이것도 5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발생한 이제 탄소 포인트를 보면 여기 10이니까 발생률 10이니까 요 20미만이니까 100이겠죠. 이건 100이 되는 겁니다. 100. 50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50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20이니까 20은 20 이상이 있죠. 20 이상 80미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80이 되는 거고. 요 20이니까 이것도 80 되겠죠. 50이니까 이건 아까 여기 있었죠. 그래서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포인트를 요거로 회전율로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다 20을 곱하는 거예요. 20을 곱하니까 여기 400. 여기다 20을 곱하니까 여기 300. 여기 20을 곱하니까 여기 200. 5, 10, 100. 여기다 20을 곱하니까 여기 500이겠죠. 그때 이제 포인트를 구하니까 400일 땐 0이죠. 0. 300일 땐 이거죠. 그것은 25. 이렇게. 그 다음에 200일 때는 요 안이죠. 이것이 50. 100일 때는 이거죠. 75. 아까 500일 때 0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한 합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이것은 100, 이것은 75. 이것은 이제 130. 80, 75니까 이것은 155. 이것은 50입니다. 이것을 등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수를 구하니까 이것이 1등이고, 바로 D가 1등. 그 다음에 C가 2등. 그 다음에 A가 3등. 이게 4등, 5등. 이거 해당되는 거 고르면 돼요. DC, A, B죠. DC, A, B.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DC, A, B.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하는 것에 대한 주어진 자료를 갖고 그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하는 것이,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좀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 처리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기 바라요. 자, 이것이 이제 5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6번도 이제 이용권과 여기 이제 콤보 이용권, 워터파크 이용권이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계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인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보면 이제 상황을 보면 PC가 동갑내기 친구 5명과 함께, 그러니까 동갑내기 친구 5명이라는 것은 이제 6명이 움직였다는 거죠. 6명. 그와 함께 워터파크 가기 위해서 이용 요금을 알아보고 있다. P 친구들은 8개월 동안 매월 2만원씩 회비를 걷어왔으며 회비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워터파크를 이용하고 부족한 금액만 추가로 내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한다. 근데 아마 이것이 이용될 것 같은데, 이용해보면 이런 얘기네요. 계산해보면 8개월 동안 2만원씩이니까 8 곱하기 16만원이죠. 근데 여기 곱하기 6명이죠. 6명. 6명이니까 6일은 6, 66이 36인데, 단 여기서 문제는 60%면 이미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0.4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이게 남아있는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66이 36, 64, 24, 여기 이제 계산하니까 이것이 38만 4천이 나와요. 38만 4천. 이게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걸 갖고 이용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여기 이제 워터파크 이용권이 이제 시즌마다 다릅니다. 시즌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로 시즌, 한마디로 이제 한가한 거죠. 미들 시즌, 하이 시즌. 하이 시즌 이제 똑같더라도, 똑같은 어떤 기간이라도 주간권과 오후권이 있는데, 오후권 이제 그죠, 반나절이죠. 기간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 시즌, 그러니까 성수기죠. 성수기일수록 비싸다는 얘기야. 콤보 이용권도 마찬가지고, 단 하루 이용권이냐 이틀이냐, 그리고 데이냐 순위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경로가 65세 이상, 그리고 소유는 만 36개월 이상, 그리고 만 10세 이하죠. 36개월 이하는 무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뭐 동갑내기 친구니까 전혀 바로 경로도 아니고 이제 이 나이 바로 소인도 아니겠네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물품 이용 대금이 또 나옵니다. 그 밑에 표가 또 나오거든요. 자, 문제 보면 이제 여기서 먼저 6월 둘째 금요일 날, 둘째 주 금요일 날 워터파크의 주간권을 구입하기로 했다. 근데 6월 1일이 화요일이다. 그러니까 둘째 주 금요일은 이제 이것이 며칠이 되겠는가 일단 구해야죠. 그래야지 아까 말한 이제 시즌이 언제인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네요. 거기 화요일 날이니까 1일이 수목금 3일이 흐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죠. 둘째 주니까 그지? 바로 이제 11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이고 그 다음 그지? 그 다음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11일입니다. 그래서 1에서 11일 다음은 11일. 이게 맞겠네요. 11일 맞습니다. 11일이 맞다는 게 왜 중요하면, 아까 보면 11일이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들 수준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미들 수준, 이 가운데 요거에 대한 이제 계산이 막 들어갈 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회비를 추가로 걷지 않아도 워터파크 이용권을 구입하고 나머지 한 개씩 실내 로컬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던 거 있죠. 그것이 뭐냐면 아까 여기 38만 4천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한 뭐냐, 여기서 워터파크 이용권과 실내 로컬 이 계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나왔던 그 페이지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거를 글씨는 작지만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본 게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풀어갔듯이 이것은 11일 날 맞죠? 그리고 요거 회비를 추가로 걷지 않더라도 워터파크 이용권을 구입하고, 지금 워터파크 이용권을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대인이 미들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5만원 곱하기 6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한 여기서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한 개씩 실내 로컬 이용한다 했잖아요. 자, 실내 로컬 이용이 이제 실내 로컬이니까 여기 2,000원이죠. 2,000원이 이제 6명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2,000원이 6명이니까 2,000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2,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00원과 여기 5, 6, 30이니까
31만 2천이죠. 아까 남은 금액이 얼마였냐면, 아까 남은 금액이 38만 4천원이었어요. 아까 남은 금액이 38만 4천원이기 때문에 이 2번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대형 타월 하나를 1인당 한 개씩 대여한 후 사용하다 반환하면 18,000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이 대형 타월이죠. 대형 타월. 그것은 이제 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3,000 곱하기 아까 6 하면 6, 38, 이것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1, 2, 3이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다음에 네 번째 부분, 워터파크 이용 구입 후. 아까 워터파크 이용 구입은 아까 했죠. 이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6, 이것이 30만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명 재킷과 실내 로커. 구명 재킷은 요거네요. 그지? 6,000원이고, 실내 로커는 요거네요. 2,000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8,000원이에요. 8,000 곱하기 6이니까 68이 48,000원. 그리고 여기 미니형 비치페이는 두 개당 한 개씩. 미니형 비치페이는 요거죠. 그러니까 14,000원이 두 개당 하나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될 겁니다. 이것이 42,000. 그러니까 전체 더하면 요 42,000원에 여기 48,000원에다 여기 3만원이죠. 이걸 다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30 플러스 여기 42,000 플러스 48,000이기 때문에 30에 38만원이고 38만원에다 여기 만원이니까 39만원이네요. 39만원이니까 아까 38만 4천원과 39만원의 차이가 이제 6천이 나오죠. 6천이 나오기 때문에 6명이기 때문에 1인당 2천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1인당 1,000원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이것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참 어렵네. 계산을 좀 정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답이 나왔죠. 옳지 않은 걸 구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해봤자 이제 옳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6번이 1번이었고,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P는 친구들과 워터파크 간 후 3주 후에 금요일에 언니 가족이니까 이제 30대 언니 형부 만 30개월 51개월 조카 한 명과 아까 콤보 이용권 1을 구매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워터파크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그때 이제 1번 P가 언니 가족의 이용권 구매액은 33만 8천이다. 그래서 다음 중 이제 옳은 걸 구하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고 우리 위에는 이 문제 말고 그 위에는 표가 궁금하죠. 표를 동시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요걸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다시 보니까 여기 보면 아까 시즌이 3주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할 시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콤보를 이용하죠. 콤보 이용권 1을, 그러니까 콤보 이용권 1을 요걸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할 시즌이건 할 시즌을 그렇게 계산해야 돼. 근데 계산해보면 P가 언니와 가족의 이용권 구매,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산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P가 있죠. P가 이제 84,000원이 들어갈 테고, 84,000원. 그 다음에 언니도 84,000원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부도 84,000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카 하나가 36개월 51개월인데 여기 보면 36개월 이상 그리고 만 12세 이하가 요것은 소인으로 취급하는 거야. 3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는 소인, 36개월 미만은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둘 다 계산해야 돼. 단 소인이기 때문에 67,000원 67,000원 곱하기 2명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니까 바로 이것이 38만 6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 이것도 계산 방법이 하나가 이제 사실은 38만 6천이니까 이 1000단위만 한번 계산해서 만나보는 거예요. 만나보는 겁니다. 이것이 맞으면 이제 그 다음 단위 계산하고, 이것도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4가 3개 있죠. 4, 3, 12. 그리고 여기 7이 2개 있죠. 7이 14. 그럼 이것이 6 아니야. 1000단위가 6인데 이건 1000단위가 8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산 하나의 어떤 요령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 그리고 아까 두 번째 36개월 조카는 무료로 아니죠. 36개월 미만만 무료로 되기 때문에 36개월까지는 이제 소인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조카 2명의 구명 재킷을 대했더니 요금은 24,000이 필요하다. 대여료가 6,000원이기 때문에 2명이기 때문에
12,000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공원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워터파크 주관권을 구입하려면 바로 12만을 절약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요게 아니라 요걸 이용한다는 거죠. 요걸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또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하니까 아까 봤던 이 3명, 성인 3명이기 때문에, 대인 3명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죠. 6만 곱하기 3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애들은 조카니까 여기 47,000이죠. 소인 47,000은 곱하기 2명이 들어갈 겁니다. 2명.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건 쉽겠네요. 6, 3, 18에 여기는 47,000이니까 54,000이죠. 더하면 27만 4천이 납니다. 아까 계산했던 것이 아까 38만 6천이기 때문에 요수 이거 빼면 11만 2천이 맞네요.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좀 많네요. 이 문제 자체가 그렇고 좀 빨리 신속하게 계산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여러분이 좀 연습해 주기 바라요. 여기까지 6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